안녕하세요. 동인초등학교 교장 윤계숙입니다. 예, 만꿈 운영지원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인초등학교 교장 윤계숙입니다. 사실 선생님들하고 같이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꿈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사실 좀 섭섭한 면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꿈의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경기 마을교육공동체의 태동, 그리고 꿈의 학교의 시작, 그리고 만꿈에 대한 이야기, 또 꿈의 학교의 성과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꿈의 학교하고 미래교육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3기 민선교육감으로 선거에 나오시면서 그때 하셨던 선거 공약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때 정말 아무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뭐지? 아무도 개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마을 공동체는 있었어요. 성미산 마을이라든지 홍동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마을 공동체는 이루고 있었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를 논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백서에 경기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셨죠.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꿈의 학교와 교육자원봉사와 교육협동조합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사실 그때도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사업들을 학교가 아니라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 3월 1일자로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에 출범을 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그 기본계획 안에다가 학교가 중심이 돼서 꿈의 학교와 교육자원봉사와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이 안에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탁 풀리면서 그러면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민간의 교육운동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교육감님께 여쭸더니 맞다. 이거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교육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업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교육운동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그동안의 공교육에서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입시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살았던 현장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만꿈 지원단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의 학교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육운동이다. 그래서 민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동안의 공교육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이 한꺼번에 합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꿈의 학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의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물론 운영지원단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시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느닷없이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꿈의 학교에 매직을 걸겠다라고 하셨던 거였죠. 그때는 사실 2015년 3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 조직 개편이 되면서 꿈의 학교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상당히 교육청에서는 논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꿈의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기획단이 탄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꿈의 학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희에게 묻는 것이 도대체 꿈의 학교가 뭐냐?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애프터스콜레가 그럼 꿈의 학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때 막 시작하고 있었던 오디세이 학교가 꿈의 학교냐? 도대체 꿈의 학교가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정리했던 꿈의 학교는 이런 거였습니다.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다. 저희는 그때 이제 학교 밖 학교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것이 학교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성 때문에 2016년도부터 교육활동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꿈의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참여,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은 학생들이 꿈의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꿈의 학교를 왜 운영하느냐?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고,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하자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자아 탐색은 이해가 됐는데 꿈을 실현하자, 어떻게 꿈을 실현하게 할 거냐? 꿈의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 중에서는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정말 영화인이 되게 해보자. 뮤지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뮤지컬 배우가 진짜 되게 해보자. 사진 작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사진을 직접 촬영해보고 사진 작가가 되게 해보자.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보고 정말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게 해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꿈이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것이 나의 진로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를 좀 경험해보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꿈의 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꿈의 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학교에서 마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물론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꿈의 학교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 생태계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기 꿈의 학교 로고인데요. 사실 이 로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에 저희가 교육자원봉사 발대식을 하는데 로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탁현민 교수님이 오셔서 이 꿈의 학교 로고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꿈의 학교 로고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경기라는 말이 들어갔죠.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로고도 만들고 이 로고를 가지고 표장 등록도 하고 용어 등록도 해서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 날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게 되지요. 이 조례를 왜 제정했냐 하면 2016년부터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3일 날 부랴부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이 로고는 그 당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던 로고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꿈의 학교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그냥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느냐라고 묻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민간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드는 궁금증이 언제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럼 이 예산을 수립을 해서 꿈의 학교를 지원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꿈의 학교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텐데 언제까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이 꿈의 학교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자체가 함께 하자. 어차피 학교의 선생님들이 주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하는 거라면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었고요. 2015년 9월에 지자체의 교육 사업 담당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꿈의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15년 12월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16개의 지자체에서 꿈의 학교 사업비를 편성해 주었어요.
경기도에 31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무려 16개, 50% 이상이죠. 16개의 지자체에서 꿈의 학교 사업비를 편성해주고 2019년에는 31개 시군 모두에서 꿈의 학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51개의 꿈의 학교였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만드는 꿈의 학교, 마중물 꿈의 학교가 아니라 그 당시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절형 꿈의 학교, 혼합형 꿈의 학교, 방과후 꿈의 학교, 쉼표형 꿈의 학교 이런 형태로 꿈의 학교 유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과후 꿈의 학교, 계절형 꿈의 학교, 혼합형 꿈의 학교로 처음 시작한 게 51개의 꿈의 학교였고요. 그리고 쉼표형 꿈의 학교를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로 해서 25개를 진행했고 나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67개의 꿈의 학교를 진행해서 2015년도에는 143개의 꿈의 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2019년도에는 무려 1908개의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게 된 거죠. 연도별 꿈의 학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만꿈, 착꿈 해서 143개고 마중물 꿈의 학교라는 것이 66개로 시작을 해서 그때 학생 수는 9,363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중물 꿈의 학교 만꿈, 막꿈 모두 합해서 1,887개를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학생 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2019년도에 38,923명이 참여해서 올해도 한 4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게 바뀐 것이 마중물 꿈의 학교가 다 함께 꿈의 학교로 바뀌었어요. 기업 및 단체들이 함께하는 꿈의 학교로 바뀌었는데 농협 파이낸싱 꿈의 학교가 2개가 있고 교보문고에서 하는 꿈의 책방 꿈의 학교 1개, 여자 프로농구단에서 하는 꿈의 학교가 각 교육청마다 있어서 25개, 또 경기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꿈의 학교 2개, 군포소방서에서 하는 게 1개, 별내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1개 해서 꿈의 학교가 지금 이렇게 다 함께 꿈의 학교로 바꿔서 운영될 예정이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1919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꿈의 학교 사업비를 잠깐 보시면 2015년도에는 47억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때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28억이었고 도청에서 19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86억 5,600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 예산이 85억, 도청 예산이 52억 5천, 지자체 예산이 49억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육청 예산보다 도청이나 지자체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꿈의 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과 마을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186억 7,500을 가지고 꿈의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꿈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줄여서 기니까 만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경기 꿈의 학교 유형은 방과후, 계절형, 혼합형, 쉼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계절형, 혼합형은 나중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로 바뀌고 이 쉼표형 꿈의 학교가 결국 학생이 만드는 꿈의 학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쉼표형 꿈의 학교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 저희가 TF팀이 모여서 쉼표형 꿈의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서울에 있는 오디세이 학교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정 기간의 쉼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쉬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쉼표형 꿈의 학교의 초기의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쉼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쉼은 다르다. 어른들은 편하게 쉬고 릴렉스하는 것이 쉰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쉰다고 하는 의미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서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쉰다고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쉰다는 것과 어른들이 쉰다는 것이 다르다면 학생의 관점에서 이 쉰다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 또 교육감님께서 여러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꿈의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꿈의 학교 운영위원장이었었던 박재동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정말 실제로 꿈학교를 만들어 보게 하자. 어른들이 만드는 꿈학교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꿈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도 모집하고 학생도 직접 가르쳐 보고 학교를 직접 운영해 보게 하자. 이것이 진정한 꿈학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로 쉼표형 꿈의 학교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꿈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스스로 꿈의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망꿈이 동아리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꿈의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꿈의 학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학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장이 돼서 학교 운영 계획서를 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산을 받아서 스스로 집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 모집도 직접 해보고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은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치도록 해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 망꿈입니다. 그런데 좀 많은 선생님들이 망꿈과 동아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동아리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댄스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누군가 강사를 초빙해서 댄스 동아리를 같이 운영하는 거지만 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내가 운영자가 돼본다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커리큘럼도 짜보고 평가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하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망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도의 초중고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꿈의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꿈의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생을 꿈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꿈장을 지원하는 어른들을 꿈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정의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그때 물론 그 당시에는 쉼표형 꿈의 학교를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만, 쉼표형 꿈의 학교를 이렇게 모집하겠다라고 공문을 내보냈더니 무려 1,400개의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1,400명의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100명의 학생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 100명의 학생들이 2박 3일간 워크숍을 하면서 학생들이 꿈의 학교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꿈의 학교를 만들면서 비슷한 꿈의 학교는 같이 묶고 이런 빌드업 과정을 2박 3일 동안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27개의 꿈의 학교였어요. 그때 학생들을 그 꿈의 학교를 운영하겠다 하고 희망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실패해도 된다. 이 꿈의 학교는 여러분이 해보고 실패해도 되는 학교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지 실패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실패해도 됩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실패해도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때 학생들에게 내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장이 되는 학교, 그것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입니다. 그때 27개의 망꿈이 탄생이 돼서 한 학교는 중도에 포기를 했고 한 학교는 또 다른 타시도로 아이가 전학을 가는 바람에 결국 운영은 25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망꿈의 운영 사례를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교가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다 기억되고 있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묘지에 헌화도 하고 헌시도 하고 그분들의 공을 기리는 그러한 꿈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꿈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의 학교가 운영될 때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운영자가 3명이었는데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한 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다음날 서대문에 있는 형무소를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2번이나 가서 현장 체험학습을 답사를 갔다 왔지만 그래도 몰라서 한 번 더 그 동선 확인하기 위해서 한 명이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는 겁니다. 3번에 거쳐서 현장을 답사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학교는 역사 놀이터라는 하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책상 위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놀이를 통한 역사 교육을 하는 거죠. 5명의 학생들이 운영자였는데 그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짜고 지도안을 짜서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수업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수업한 것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본 것을 학생들을 모집해서 4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직접 목격하고 오면서 어른들보다 정말 아이들이 낫구나.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아이들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EBS에서 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EBS 아나운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한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꿈의 학교를 만드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영수, 국영수 공부를 하느라고 학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국영수 공부는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학교는 지금이 아니면 해볼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꿈의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꿈을 다 운영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평가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평가회에 왜 대선 주자들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참석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좋은 교육활동을 왜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느냐.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런 만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돌한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방과후, 계절형, 혼합형을 합해서 찾아가는 꿈의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만드는 꿈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그리고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꿈의 학교를, 그러니까 꿈의 학교를 만들기 전에 꿈의 학교를 맛을 보는 마중물 꿈의 학교 3개를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혼합형, 계절형, 이런 것들은 결국 어른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용어를 정리한 거였고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용어가 정리된 겁니다. 학생들이 찾아가느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찾아가는 꿈의 학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라는 용어를 정리하게 된 거죠. 2016년도 꿈의 학교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서 용어 정리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럼 꿈의 학교는 과연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해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해가는 조례에 의하면 해마다 꿈의 학교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꿈의 학교 연구 결과인데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2015년도와 2018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거의 흡사해서 그냥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였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는 중학교 학생들이 꿈의 학교 교사에 대해서 97.7%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95.5%, 고등학교도 90.6%였지만 저는 이 중학교 학생들의 97.7% 응답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초중고 학생 모두 9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꿈의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꿈의 학교에 들어갈 때 하고 꿈의 학교 나올 때 입학 시점하고 수료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걸 조사해 봤더니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진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고요. 이러한 변화는 중학교 그룹에서 뚜렷하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활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꿈의 학교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이렇구나.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는데도 크게 변화를 주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향상이 되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관계도 호전이 되고 교사의 관계도 호전이 됐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이것이 고등학생들한테 크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저희가 분석할 때는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도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래서 대학 입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아닌다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학교 생활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의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나를 인정받지 못했었구나. 근데 꿈의 학교를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학교 생활에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 제고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서 이런 자아 존중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예. 2019년 경기 꿈의 학교 성과 평가에서는 만 꿈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담을 했는데요. 그때 기존의 연구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학습하고 있고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면서 학생들 안에 서로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 간에 서로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이러한 학생들 간의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꿈의 학교를 해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진로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남들이 못하는 분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꿈의 학교는 결국 미래교육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미래교육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벨기에에서 학습 및 재설계 연구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30년도 미래학교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그때 이 연구를 보면 이제 학교는 더 이상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학습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일단 공원이라고 하면 맑은 공기와 쉴 수 있는 곳과 힐링의 장소와 따뜻한 대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학교라고 했을 때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공원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학습공원은 지금처럼 학교에 나올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갈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학생들은 학습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학업의 연장이다. 모든 것이 학습의 연장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지금과 같이 그냥 학교라는 건물이 아니라 학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환경 중에 하나이다. 학습 환경이란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럼 학교만 학교가 아니라 지금처럼 학교만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도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도 모두 교육과정하고 연결될 수 있다.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특정인도 학습에 관여할 수 있다. 결국 마을 자체가 학습하는 마을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꿈의 학교가 바로 이겁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습에 관여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과 연결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 지역사회가 학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지금 꿈의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벨기에에서는 2030년도 미래학교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2015년도에 바로 이런 미래학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꿈을 때 학생들의 참여는 어떤 거냐? 미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꿈에서 지향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기획자가 되게 해보자. 꿈의 학교를 운영해보게 하자는 겁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꿈의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해보게 하자. 기획자로서의 학생,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학생,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치게 해보자. 동학년이든 아니면 후배든
학생들이 모집한 학생들에게 내가 진짜 한번 가르쳐보자. 내가 교사가 되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교사 전문성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학생들에게도 전문성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게 하자. 그리고 변화를 위한 작업의 동반자로서의 학생. 결국 마음 꿈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생의 참여 부분입니다. 우리 운영지원단 여러분들께서 맘꿈을 컨설팅하고 맘꿈을 들여다보실 때 과연 학생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있느냐?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학생들이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꿈의 학교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는 학교 안에 내부의 동력에 의해서도 변하고 있지만 지역과 함께, 마을과 함께 공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꿈의 학교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꿈의 학교 정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정신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은 꿈의 학교는 꿈의 학교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꿈의 학교가 엄마들의 요청에 의해서, 엄마들의 강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자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꿈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꿈의 학교의 정신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경제포럼 책임자인 미라 샌메이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는 시대에 교육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하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죠. 올해 5월 25일자 연합뉴스의 혼돈의 학교라는 시리즈물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를 분석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8.9%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교육의 변화는 요원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교육이 변할 수 있도록 꿈의 학교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훅 떨어져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는 비대면으로 면접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이때 교육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거냐. 그때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정말 학교에 몸담고 있는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역할을 공고해 줄 수 있는 것,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생을 학생답게 키울 수 있는 것,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 저는 단언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단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꿈을 살리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지원단의 역할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